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숨진 교사가 학생 보호자의 민원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의 추모 물결이 계속되는 가운데 재작년 서희초 사태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이 마련됐지만 정작 학교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걸어가는 선생님. 운동장에서는 함께 공을 차고 교실에서는 학생들과 모여 같이 환호합니다. 지난 22일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숨진 40대 교사의 2년 전 영상인데 제자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학생들과 스스럼 없이 지냈던 교사의 안타까운 소식에 졸업생 50명은 편지와 추모글을 모아 온라인 추모관에 올렸습니다. 제자들은 때로는 친구 같고 때로는 아버지 같은 따뜻함을 지닌 선생님으로 기억했습니다. 같이 보냈던 추억들이 정말 많고 그 선생님과 말 한마디 안 나눠봤던 그런 학생이 없을 정도로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줬던 선생님이었기에 저는 이렇게 애들이 많은 글들을 자발적으로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2023년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회복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학교마다 민원 대응팀을 만들어 교사가 직접 민원을 응대하지 않고 학교가 대응하는 체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숨진 교사가 학생 보호자로부터 개인 휴대전화로 수차례 민원 전화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학교에 민원을 일원화해달라, 대응 창구를 일원화해달라고 했습니다. 세계 어느 곳을 가도요, 교사 개인 전화로 이렇게 민원을 다 온전히 받아내는 구조는 잘 보기 힘듭니다. 학교 측은 교장과 교감, 행정실장 등으로 구성된 민원 대응팀이 있지만 선생님 개인 번호로 학부모나 학생과 통화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며 학생 보호자가 교사의 휴대전화로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다른 교사와 학생들의 정서 지원을 돕는 한편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교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고 있지만 학교 현장은 제자리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에 대한 도민 결정권 실현에 대해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는 찬성하고 김문수 후보는 반대했습니다. 제주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발표한 제주 12대 정책 제안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답변 결과 제2공항 관련 도민 결정권 실현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도민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찬성했고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도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국책사업에 대한 과도한 관여라며 반대했습니다. 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 이재명, 권영국 후보는 찬성, 김문수 후보는 반대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번 질의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주 자주통일평화연대가 성명을 내고 이번 주 예정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제주 방문을 규탄했습니다. 이 단체는 김문수 후보가 2018년 교회 강연부터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제주 4.3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경기도지사 시절 발간된 경기도 현대사에도 무장반란으로 왜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문수 후보가 4.3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추기 전까지는 제주 땅을 밟을 자격이 없다며 4.3 희생자와 유족,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망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주 문화예술인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가 문화예술 발전에 진심인 것으로 보이고 문화를 산업이자 국가의 힘, 국민 행복의 선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지역 문화예술이 창작 여건 조성과 예산 지원 등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지역 문화예술 스스로 설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제주 지역 퇴직교사 100명도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제 강화와 교권 보호 등의 공약을 내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제주 MBC는 서귀포시 체육회 한 종목협회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의혹에 대해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수사를 벌인 경찰이 강제추행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회장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MBC가 연속 보도한 서귀포시 체육회 한 종목협회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의혹. 상임 부회장이었던 2년 전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회장이 피해 여직원에게 5만 원을 주며 노래를 부르라고 강요하고 속옷까지 벗었다는 목격자 증언까지 나와 충격을 줬습니다. 수사를 벌인 경찰은 회장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회장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속옷까지 벗었다는 증언을 확보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여직원은 2차 피해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회장은 수사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제가 인정되어서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하니까 회장님께서도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MBC는 종목협회 회장에게 이번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회장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회장이 여직원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해고 전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점에 대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한라산 야간 산행은 1월 1일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한라산의 밤 풍경과 일출을 보기는 쉽지 않은데요. 올여름 제주 세계유산축전을 통해 밤에 한라산을 오를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마련됩니다. 새벽 백록담에서 맞는 일출은 어떨지 장우리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한라산. 헤드랜턴 불빛에 의존해 눈앞에 계단을 하나씩 디디며 산을 올라갑니다. 잠시 숨을 고르는 동안 해설사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계신 곳이 진달래밭입니다. 고지상으로는 한 1,500거지 정도 되고요. 원래 이 시기에 이제 진달래가 좀 많이 피는 시기이긴 한데 지금 날씨 관계로 벌써 져버리는 상황이라 조금 아쉽습니다. 등산객들로 붐비는 평소와 달리 고요한 정상에 들어서자 구름 낀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아쉽게도 선명한 태양의 모습은 볼 수 없었지만 맑은 물이 고인 백록담이 반겨줍니다.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에서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7월 세계유산축전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됩니다.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을 주제로 7월 4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2025 세계유산축전. 토요일인 7월 12일과 19일 이틀 동안 사전 예약을 통해 야간 일출 산행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또 미지의 동굴을 탐사하는 특별탐험대와 거문오름에서 월정리 해변까지 이어지는 워킹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저희 유산축전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저희가 항상 들어가는 곳이 아닌 저희 축전 기간에만 개방을 해서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한라산 야간 산행뿐만이 아닌 모든 프로그램이 호기심을 느끼기에 굉장히 좋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특한 제주 자연을 생생하게 누릴 수 있는 2025 세계유산축전은 다음 달 2일부터 사전 예약을 받습니다. MBC 뉴스 장우리입니다. 제주 제2공항 반대단체가 포함된 전국 신공항 백지화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들은 조류 충돌 대참사를 불러올 신공항 계획의 전면 폐기를 약속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의 지역공항들이 엄밀한 수요와 입지 타당성 검토 없이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해 추진돼 참담한 실패를 반복해왔고 특히 신규로 추진되는 공항들의 입지가 대부분 철새 도래지로 치명적인 조류 충돌 위험이 있다며 신공항 전면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섬식 정류장에 대한 불편 민원이 잇따르면서 정류장과 도로 등에 대한 시설 개선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제주도는 정류장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정류장별 탑승구에 번호를 매기고 안내문을 부착했으며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전용차로 진입금지 표식과 차로 표지판을 추가 설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도심 급행버스와 터미널에서 시청 방면으로 운행하는 100번, 200번대 버스를 양문형 버스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제주 지역 농가 부채가 지난해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농어가 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농가의 평균 부채는 8,367만 원으로 재작년보다 11.4% 감소했지만 전국 평균 4,502만 원을 2배가량 웃돌며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도내 농가 소득은 평균 6,024만 원으로 전국 평균 5,059만 원보다 많았습니다. 전국에서 농가 부채가 소득보다 높은 지역은 제주와 경기뿐인데 제주도 내 농가의 자산 규모는 9억 253만 원으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제주에서 올해산 마늘 수매가 시작됐습니다. 대정농협은 올해산 마늘 수매 가격을 지난해보다 500원 오른 킬로그램당 4,300원으로 결정하고 오늘부터 마늘 수매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제주산 마늘 생산량은 13,000여 톤으로 예상되는데 이 가운데 농협이 계약 재배를 통해 수매하는 물량은 절반 정도인 6,400여 톤입니다. 제주 동부 지역인 조천농협과 함덕농협, 김영농협은 다음 달 초부터 수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어선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2030년까지 1,500억 원을 투입해 노후 어선 100척을 줄이고 위성 단말기와 야간 항해 장비 등 안정 장비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위치 발신 장치를 끄고 불법 조업하는 어선은 어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면세유 공급을 중단하고 현장 안전 점검을 위한 어선원 안전 감독관을 도입합니다. 어선 전복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조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어선에 절단 표시가 새겨집니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어선 바닥에 선원들의 침실 위치를 표시해 사고가 났을 때 표시 부분을 절단하면 구조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어선 선저 절단 표식을 배에 칠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